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역사, 문화, 경제적으로 오랜 시간 밀접한 관계를 맺어 나라인데요. 산업 구조가 서로 유사해 서로 교류는 물론 꾸준히 경쟁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 나라가 새롭게 경쟁 구도에 들어간 산업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동아시아의 방위산업 수출 시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이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하며 본격적으로 방위산업 수출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일본의 가세로 더욱 치열해진 세 나라의 방위산업. 사실 이번 국방대표 스쿼드 주제가 화력이라는 말을 듣고서 네티즌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댓글들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후방구, 화력 덕후, 굴러가면 포를 달아보고 포가 있으면 바퀴를 달아본다처럼 우리나라 화력 장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K9의 경우 수많은 장비 가운데서도 뛰어난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중일 3국의 자주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 세 국가 모두 155mm 주포가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먼저 자주포에서 중요한 제언이라고 할 수 있는 발사 속도와 사거리의 경우 K9이 분당 6발에서 8발, 최대 사거리는 4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99식 자주포의 경우 최대 사거리는 40km로 K9과 동일하지만 최대 발사 속도는 이에 못 미치는 분당 4발에서 6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PLG-05는 최대 발사 속도가 8발에서 10발, 최대 사거리는 50km로 K9보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PLG-05의 공식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은 PLG-05의 분당 발사 속도가 세계관 최강자로 불리는 펜저하우비츠 2000과 동일한 8발에서 10발 사이에 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중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스펙만 가지고 중국 측의 PLG-05가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네요. K9 같은 경우 PLG-05와 99식 자주포에 없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TOT 사격, 타임 온 타겟의 줄임말로 서로 다른 시간 발사한 포탄이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하는 포격수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보통 모든 포는 첫 번째 사격 이후 다음 사격까지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간차가 길어질수록 타깃이 포탄이 낙하된 지역을 이탈해 생존 후 반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TOT 기능, 요 동시탄착 사격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시간에 쏜 여러 발의 포탄이 목표 지점에 동시에 도착해서 짧은 시간에도 막대한 화력을 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포 한 대로 여러 대가 동시에 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K9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뛰어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성능 개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K9A2 버전에서는 발사 속도를 50%가량 높이고 반자동으로 이루어지던 포탄과 장약장전, 시한신관 장입을 완전 자동화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후 K9A3 버전에서는 완전한 무인화를 통해 운용 병력 없이 원격 조종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K9이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이다 보니 도입 국가들의 야전이나 실정 상황 가운데 그 성능을 자연스럽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K9을 도입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사건이죠. 국경 분쟁이 잦았던 파키스탄과 인도가 결국 무력 충돌까지 치닫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파키스탄은 인도를 상대로 아주 자신만만한 상태였죠. 바로 중국의 SH-1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비해 인도는 단 10문에 불과했던 K9을 끌고서 파키스탄의 자주포들을 상대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0문에 불과했던 K9이 파키스탄에서 운용 중인 SH-1 자주포 36문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도 측의 자주포 손실은
수출들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K9의 뛰어난 성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모습이나 또 연평해전 때 북한에게 선제 타격을 당하고도 13분 만에 대응 사격했던 모습들도 K9의 성능을 입증해주고 있죠. 이런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을 찾는 나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요, 주목 주목 주목! 한국방위산업진흥회도 기업들의 수출 성과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나 마케팅 활동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전시관을 오픈해 코로나로 전시회 참가가 어려운 해외 바이어들과 기업 간 새로운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수출 시장 개척 도움을 우리 기대해봐도 되겠죠? 이러한 수출 실적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K9은 48%라는 높은 점유율로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스펙에서 앞섰던 중국의 PLG-05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신뢰성의 부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전 배치 15년 차의 PLG-05가 수출 실적이 없다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실제 자주포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들은 단순히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주는 브랜드 신뢰도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자주포 수출 순위에 일본이 보이지 않는 게 좀 의아하시죠? 일본은 이전까지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 수출 3원칙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사실상 자위대용으로만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은 99식 자주포를 도입한 이후 매년 10대 이하로 소량 생산해 2017년 기준 100여 대 정도만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스펙이 우리나라와 중국에 비해 아주 조금 아쉽긴 해요. 발사 속도와 사거리를 비롯한 재원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속력 부분에서 3개국 자주포 중 가장 느린 이동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주포를 비교할 때 포를 빠르고 멀리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사 후에 빠르게 진지를 이탈하는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K9의 속도는 시속 67km로 가장 빠른 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PLG-05, 일본의 99식 자주포보다 생존력도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중일 3개국의 국가대표 자주포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주포를 선택하실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까 K9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는 척 하시진 않으시겠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당진의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펜저하우비츠 오케이. 네, 주제가 한중일 국방대표 펜저하우비츠 지영아 정말